돈보다 중요한 거는 나 자신 잃지 않는 가치가 있다. 네. 내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네, 나 자신을 위해서다라는 거를 맞아요.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부업을 하는 것도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네. 지금 부업에 맞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하는 거다. 이거를 알리고 싶지만 맞아요. 사실상은 내가 얼마를 법니다라고 던지지 않으면 안 맞아요. 들어가요. 맞아요. 육아를 훨씬 제가 많이 하죠. 이제 집안일도 조금 하긴 하지만 네. 집안일은 나눠서 하고 네. 육아는 제가 절대량은 훨씬 많고 네. 그다음에 와이프 어머님이 조금 서포트 해주고 매일매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9년차 엔잡러 브라이언 코치님과 지난 6월 한참 뜨거운 날 인터뷰 촬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모든 사람이 달성하는 건 아니고 근데 어려워요, 달성했더라도 사실. 그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육아만 해도 좀 힘들잖아요. 이건 메인 인터뷰 내용이 아니고요. 끝나고 자연스럽게 나눴던 대화가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제 가슴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엔잡러들의 가치와 삶의 이야기 영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맞아요. 육아를 하니까 저는 그 지점이 좀 힘들긴 하지만 아직은 젊잖아요. 그러니까 용인하는 것 같고 저도 행복하죠. 아이와 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고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는 기억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빠가 더 뛰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실 육아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엄청난 엔잡러신 거예요. 그렇죠. 육아도 아빠가 N 이제 하나예요. 본접인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아기를 보는 게 사실 제일 많은 시간을 맞아요. 하고 계시고 퇴근도 없는데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아기가 잘 때까지 이렇게 하고 맞아요. 아기 자는 동안은 잠깐 일어나가지고 블로그 글 쓰고 맞아요. 약간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잠 줄여가면서. 맞아요. 아이가 어. 자면 그제서 이제 근데 오히려 이렇게 시간 관리도 얘기 나눠주셨지만 아이가 있어서 내 시간이 확보가 어려울 때 네.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한 시간 정말 잘 쓰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집중하게 맞아요. 되는 그런 네. 포인트가 되죠. 만약 블로그 오늘 글 하나 네. 써야 되고 4시간이 있다? 네. 그럼 게을러집니다. 맞아. 좀 자다가 네. 넷플릭스 잠깐 보다가 그렇지. 마지막에 한 30분 남았다 하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 4시간 오늘 낼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지만 네. 냈을 때 1시간 동안 양질의 글이 맞아, 나와요. 맞아.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응. 지금 하는 게 더 행복한 거라고요. 저도 그런 네, 부분이 있어요. 퇴근해서 네. 이렇게 내가 또 생산성을 네. 내야겠다. 그게 생기는 거죠. 출퇴근 시간에 1시간 걸리는데 저는 기차 안에서 글을 쓰거든요. 그러면 기차 안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나는 무조건 1시간 내에 모든 걸 끝내야 돼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빠르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타자마자 바로 이거 노트북 피고 맞아요. 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우리가 미션을 달성하는 네. 거에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그 자체도 성취감이 있는데 돈도 벌려. 그러니까 너무 가치를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 맞아요. 시간을 오히려 활용하는 내가 멋있어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니까 맞아요. 더 자존감이 네. 좋아지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진짜 괜찮은데? 나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 진짜 네. 어떻게 이렇게 육아도 잘하고 맞아요. 이렇게 여기 맞- 집에서 이렇게 돈도 벌고 맞아요. 나 장난 아닌데? 약간 네. 이런 와이프는 그렇게 너무 또 취하면 안 되니까 와이프가 인정을 간혹만 해주지만 그래도 알죠. 와이프는. 네, 왜냐면 친구들이 뭐 이렇게 다 가졌다 약간 이런 식으로 칭찬을 가끔 해줄 때 장난 아니에요. 네, 좋아한다고 하죠. 왜냐면 육아 아이 봐주고 돈 아빠와 벌어주고 돈도 많이 벌어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애기도 봐 네, 집안일도 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근데 거기에 또 너무 자만하진 않고 그냥 뭐 여러 조건이 잘 맞으니까 와이프도 그런 삶을 또 살 수 있으니까 저도 행복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되게 여유롭고 편한 삶은 아니죠. 오히려 여유롭고 편한 거는 여행도 그렇잖아요. 지난주 갔는데 또 가자 그러면 별로 흥분되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한 3개월 만에 갔어. 그러면 진짜 신나게 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쉬고 싶진 않은 거예요, 솔직하게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그 다음 의미 있어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라고, 사람들은. 맞아. 네. 그리고 생산성 자체도 이렇게 성취감, 이런 걸 맞아. 느낄 수가 있어요. 생산성이 내가 있구나, 오늘 알차게 보냈구나, 보람을 주잖아요. 일을 하면서 그 작은 순간들이 네. 이거 내가 옛날에 못했는데 이거 지금 좀 잘하네? 이러면 성취감 맞아요. 느끼잖아. 맞아요. 작은 일이라도. 재능을 느끼고 유능함을 느끼고 그거를 느껴보고 싶은 거고 어떤 사람은 또 회사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맞아.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가 내 욕구여야 하는데 내가 추구하지 않는 욕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가치로 얘기한 타인의 성공을 우리가 너무 정답으로 알고 내가 원하는 건 들여다보지 않고 그것만 쫓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 나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서 그걸 쫓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쫓아가면 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을 이뤘을 때 이게 행복이라고? 이게 성공이라고? 난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연예인분들도 자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가치가 없는 거거든.
뭐 집도 있어, 뭐 다 있어. 근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아마 똘님도 느끼겠지만 너무 알려지면 그만큼 이상한 사람들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내가 화려한 뭐 100만 유튜버가 될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내 서비스나 이런 것도 알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고가 서비스도 만들고 또 부업도 잘 하시고 이렇게 좀 유지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러고 인터뷰 컨셉도 좋지만 또 너무 또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온라인이나 전화로 먼저 정보 대화해보고 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 가치를 이해하려고 해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의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이분은 나한테 컨택을 줄 만도 한데 컨택이 안 돼. 이런 분도 있잖아요. 먼저 안 와. 물론 내가 컨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나랑 가치가 안 맞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연애나 관계적으로도 같이 이야기를 풀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인지 그렇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쓰는 단어나 이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보통은 이제 자기 가치와 맞는 얘기를 하면 뭐가 느껴지냐면 진정성이 느껴져요. 근데 가치와 맞는 얘기를 안 하면 진정성이 빠져요. 건조하고. 그러면은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한 2시간만 답장하고 제가 바빠서요. 그럴 이런 수 있어요. 식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이번 달에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네. 약간 이런 네. 돌려서. 보통 답변을 좀 늦게 하면은 그 사람도 멀어져요. 예를 들어서 선을 넘는 것 같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질문해서 몇 개 답변을 해줬는데 10시에 내가 답변을 해줬는데 11시에 계속 문자가 와. 그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오전에 딱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텀을 두면 그 사람이 알아서 빠져나가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 이걸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았으면서 답변도 줬으나 이 사람은 이제 기다림이 있으면서 그 기다림을 용인하기 어려우니까 나랑 스타일 안 맞네 이렇게 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그 간접적인 메시지죠. 나는 너한테 빨리 답변을 주고 싶지 않고 너가 빨리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고 저녁에 문자 온 거는 이거는 좀 무례한 일이야 이런 메시지를 좀 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좋아요. 맞아.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게 인생의 연속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적절한 운이나 자기 가치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기회나 재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재능이 처음부터 있는 것처럼 하면 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1000이든 3000이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조금 공허한 게 뭐냐면 그 순간에 한번 찍었다고 그렇게 주장해도 어렵고요. 그리고 많이 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분이 나이스하진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저도 뭐 처음 이렇게 영상 그거 좀 자극적으로 올렸지만 나이스하진 않거든요. 마치 너네는 못 보니까 나보다 열등해라는 메시지를 제가 괜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고귀하고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면 스님들은 못 보니까 나쁜 사람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다양한 거를 잊으면 안 되는데 이런 가치도 이런 어떤 성공이나 부라는 가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성공, 부, 효율 같은 가치만을 쫓으면 열등해 보이는 거죠. 못 벌고 그 수준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maybe wrong 틀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보면은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유튜버 중에서 뭐 수라든지 이렇게 좀 영상으로 성공했는데 어디 또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보면서 오글거리죠. 오글거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도 그 팔로우 하는 분들은 아닌데 이제 어떤 친구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영상 만들 땐 좋았는데 자기가 그걸로 가지고 자기 개발 테마로 갑자기 고수가 됐다고 주장을 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가는구나. 이렇게 물론 팬들은 있죠. 거기에 미쳐서 팬들은 있지만 좀 자기의 성공이 마치 대중화될 수 있다, 보편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 위험한 거죠. 그분이 자기 개발로 또 가셨구나. 자기 개발입니다. 지금 그래서 글쓰기 클래스 열고 막 그래요. 영상 글쓰기 그래가지고 비싼 이제 강의를 만드는 건데 참. 저도 파이널 컷 배울 때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분이 저랑 동갑인가 그래요. 그래. 그래서 와 동갑내기인데 그 대단하다. 영상 출신이 아닌데 이렇게 공부해서도 이렇게 자기의 그걸 맞아. 할 수 있구나 맞아. 해가지고 이렇게 나도 가야겠다. 내가 전공은 아니더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구나. 이거를 많이 맞아. 느꼈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좋은 점은 있으나 사실 근데 유튜브계나 이런 데서 내가 얼마를 법니다라고 자극적으로 썸네일 던지지 않으면 클릭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변하는 네. 것도 있죠. 괴물이 되는 거죠, 스스로. 네. 저도 그런 돈보다 중요한 거는 나 자신 잃지 않는 가치가 있다. 네. 내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네, 맞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다라는 맞아요. 거를 맞아요.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부업을 하는 것도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네. 지금 부업에 맞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하는 거다. 이거를 알리고 싶지만 맞아요. 사실상은 내가 얼마를 법니다라고 던지지 않으면 안 맞아요. 들어와요. 맞아요. 그게 왜냐면은 그 부나 성공, 효율 이런 가치는 빨리 땡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래 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래 땡기는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맞아요. 근데 빨리 땡길 때는 그 가치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완전히 돈 버는 걸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맞아요. 세상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못 벌면 다 열등하고 천한 거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다 캄보디아에 사는 사람도 30만 원만 벌어도 행복하게 가족이란 가치를 이렇게 지키고 하루의 보람이란 걸 지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되고 너네는 뭐 돈 못 벌 이렇게만 바라보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너무 한쪽에 편향되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드리고 싶고 아마 오늘부터라도 근데 기존에도 아마 지키고 살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뾰족하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텍스트로 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 영상 다 보진 않았지만 이제 몇 개 보면서 은돌님 자체도 유능함이 있어요. 오. 네, 유능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유능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누구나는 또 틀린 말이에요. 냉정해 보면은. 그러니까 시도는 할 수 있으나 그래요? 재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왜냐면 시도하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저도 실행력이고 실행력이 하나의 메시지가 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실행을 잘하니까 배워서 실행하고 해보고 근데 내가 뭐 극제이거나 꼼꼼하다 그러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저도 약간 피과라서 진로 보거든요. 뭐 해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연결도 되고 성공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물론 옛날보다 지식 비즈니스가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작년 했을 때랑 올해 했을 때랑 문의가 좀 덜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고가 서비스는 어쨌든 돈을 내야 되니까 그거를 좀 최소한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치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비용 같은 거 줄일 때 사치품을 줄이거나 아니면 여행을 줄이거나 기업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서비스 분야도 줄일 수가 있어요. 개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적당히 이제 새로운 시도해서 아이템을 늘리고 저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 쪽으로 늘렸고 그 다음에 기존 서비스의 그러니까 엔잡을 하나 늘리면서 비중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엔잡을 유지하기보다는 여러 개들을 시도하면서 재능도 발견하고 재미도 느끼고 수익도 맞추고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잘 하시고 계시죠? 아니요. 그리고 이 활동은 사실은 유튜브에서 큰 수익이 없겠지만 이렇게 또 사람하고 연결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만나서 이렇게 듣는 게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요. 아 맞아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라고 뜨문뜨문 이렇게 떠오르면서 제 선택에 영향을 되게 맞아요. 많이 주거든요. 맞아요. 잠깐 만났던 일들이. 맞아요. 그래서 가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내가 이런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그 가치에 미쳐 있으니까 이 가치가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뭐 글로벌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럼 이 두 가지 가치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가족도 소중하고 글로벌해지면 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직업은 껍데기인 거예요, 사실은. 취업이든 창업이든 내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죠. 맞아. 근데 사람들은 직업을 목적으로 삼아버리잖아요. 취업 자체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너무너무 원하는 그런 직업을 찍지 않으면 공허해져요. 맞아요. 사실은 내가 뭐 월 얼마를 벌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억 단위를 버는 사람한테는 우습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죠. 나도 그걸 아는 거잖아요. 왜냐면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기 그렇지. 시작하면은 이게 너무 서열이 돼버리고 맞아요. 그러면 언제 내가 거기 되기까지는 불행한 거가 아닌데 불행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럼 아까 제가 뭐 고귀함 얘기한 것처럼 dignity, 영어로 dignity라고 하는데 dignity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많이 벌어도. 근데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없으면 이제 생활이 힘들고 행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적당한 수준에 이르려면 뭐 월 300이든 400이든 적당한 수준에 이르려면 너무 앞선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의 디그니티, 나의 고귀함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나는 더 이성적으로 살고 쟤는 저렇게 괴물이 뭐 영어로좀 괴물이 돼가는구나. 얼마나 또 쟤는 헛소리를 할까. 그런 걸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경쟁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제풀에 지쳐요. 대부분은 스스로 자멸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누가 뭐 비슷한 컨셉으로 따라하거나 네. 아니면 뭐 너무 자랑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오랜 동안 지켜보면 대부분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서 오래 지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부러움이나 두려움이나 뭐 열등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품을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집도 아직 비싸고 결혼하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고 아이 낳을 거예요. 근데 아이는 둘은 아니지만 하나는 꼭 낳을 거예요. 저 진짜 고민이에요. 네. 아기를 언제 낳지? 이런 마음이요. 제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보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이 동안에는 나의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성장을 만약에 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 맞아요. 되게 많이 맞아요. 고민해요. 그래서 저는 성장을 덜 시킬 수 있으면서 그런 영역을 찾아서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예를 들어서 제가 스타트업을 해서 100억을 투자받았어요. 그럼 팀 꾸려야지 막 폭발적 성장 내를. 그럼 아이는 없어요. 그러고 나중에 핑계는 되겠죠. 내가 젊을 때, 가장 에너지가 좋을 때 나는 사업을 했고 아이는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이제 대부분의 세대의 아버지 상이거든요.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저는 반대로 적당히 먹고 적당히 하고 아이와 함께 하겠다. 이게 저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면은 네. 가족하고 별로 안 돈대요. 아빠보다는 친구가 더 좋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그때 이제 스타트업이든 뭐든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전략을 바꿨어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네. 제가 아이를 현재 이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맞았고 저희 가치관도 있었으면서 또 적절한 기회,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팬데믹도 왔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잘 맞아서 운과 내 노력, 그다음 재능 이게 다 합쳐져야 되는 거죠. 아니 사실은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뭐가 있지 해서 선택을 하신 거겠죠. 맞아요. 다른 걸 할 수 맞아요. 있었는데. 영어도 있었고 네. 처음에 영어 과외 했었으니까. 그거는 비싸게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제공자가 많으니까. 브랜드는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네. 현재 나가 아이덴티티면 네.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나보다 한 발짝 앞서 있는 나를 그려가는 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나보다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 좀 있어요. 근데 나보다 더 나은 버전의 나이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걸 다가가는 일이 나는 브랜딩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 정의를 하는 편이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해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현재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 적절하게 앞선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보고 나의 1년 뒤? 그렇죠. 약간 뭐 1년이든 아니면은 3개월 뒤? 유튜브를 좀 하는 뭐 이거 운영을 할 수 있는 나 혹은 운동 습관을 가진 나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거기에 딱 맞춰가는 거죠. 근데 그게 순간을 이뤘을 때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형용사라고 하면 그 형용사의 나를 정의해놓고 그 형용사가 돼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부자가 되고 싶으냐 부자 된 운동으로 그렇죠. 바꿔야겠는데요? 부자 된 나. 그러면 네. 부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네. 해야겠죠. 월 수입은 이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 정의한 나의 순간에 다가가는 거죠. 근데 이제 부자라는 것은 되게 좀 높은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인 나.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작은 단위의 나를. 예를 들어서 월 뭐 700을 버는 나.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인 거를 해놓으면 훨씬 더 좋죠. 부자는 약간 상위의 거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니까. 또 부자라는 개념이 뭐 애매하죠. 시간 부자, 또 마음 부자 맞아.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훨씬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자라고 하면 평생 욕심이 많은 사람도 평생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취감은 너무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약간의 미래의 나를 이렇게 정해놓고 다가가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또 코치를 받았군요. 네. 커리어 코치를 받았습니다. 겸사겸사 오늘 이야기 나눠봤네요. 아니 요거